성격을 파악하는 자명입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과정. 자명이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의 성격, 운전자 보험도 설명했지만 사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양도 없고 잘 모른다고 해서 2014년경 유족이 가해자 합의하는 과정을 자명이 따라가 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형사합의 이야기. 형사합의 시 주의사항. 교통사고의 사망사고는 교통법의 적용 예외 사유라서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하고, 끔찍한 일을 경험하거나 앞으로 살아갈 유족이나 피해자 측은 그런 가해자 형사처벌을 원하지만 마지못해 금전적 이득이라도 볼 수 있게 형사합의를 합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 즉 형사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특히 가해자 측의 대인배상 책임보험회사의 손해배상에 의해서 공제 또는 삭감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제 또는 삭감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내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정도 파악. 유족에게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것이 먼저 확인하라고 합니다. 형사합의 필요성, 공탁금, 형사합의 정도와 시기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에 관해 내용은 앞선 영상 뺑소니 합의와 반사처벌, 뺑소니 사고 형사합의금 등을 참고하세요. 형사합의금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망의 경우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1천에서 3천만 원, 그 이상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금액 즉 사망시 3천, 5천, 1억 등도 있으니 가해 운전자가 어떤 것에 가입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해자에게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물으니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는 알려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개인 사정 이야기만 합니다. 보통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면 운전자 보험의 가입 금액보다 좀 더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족 측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가해자인 당신은 한 푼도 손해보는 것이 없지 않느냐며 따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해자가 아예 그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 경찰서에 비치된 양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망사고여서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하자고 유족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경찰서 안에 비치된 양식대로 하자고 해서 일단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해사건 등이 합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민정사상 책임을 일체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공제 여부에 관해 유족 대신 자명이 가해자에게 설명합니다. 가해자도 냉담합니다. 차분히 설명하고 좀 더 알아보시고 결정하라고 안내합니다. 2차 만남. 가해자가 수긍하고 두 번째 만남에서 합의하게 됩니다. 사전에 준비해간 합의서 양식에 맞춰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 만나서 합의 당사자 간의 합의서에 이름을 쓰고 인감 도장 놔진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합의금은 내일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하니 빈란에 합의금이 유족 통장에 입금되면 합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추가로 적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합의 시점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합의 후 형사합의서를 근거로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구조에서 현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의 정도. 가해자가 합의금 3,800만 원과 이미 장례비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른 소리 하는 사람이 현금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선뜻 낼 수 있다는 것은 정황상 보험 가입금액 5천만 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해자 측도 준비를 많이 해서 유족에게 행정상 책임에 관해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갑니다.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손해방지 비용으로 청구하라고 안내하고 관련 판례도 있다고 설명하지만 가해자는 자명의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보험회사에서 그 형사합의금의 공제 여부가 관건인데 다행히 가해자 지역 대인배상 책임보험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등에서 형사합의금을 삭감당한 피해자나 유족 측은 피눈물 나는데 반대로 주모선사는 보험금 등에서 형사합의금을 삭감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에는 고통 또 누군가에는 기쁨 한호성입니다. 보험 구강이 왜 형사합의금을 손해액 또는 보험금에서 공제하려고 할까요?
보험구강이 남의 아픔을 이용하는 남는 장사를 하게 되니까 요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어서 공적으로는 판례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액을 특히 이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명시하지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재산상 손해배상금 일부로 보아 공제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보험구강은 공제한 만큼 이득을 보지만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해주고 손해배상금이 공제되면 바보가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형사합의금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손해배상금 일부라고 명시하고 공제된 경우 이자료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된 경우 합의나 민사소송 전 형사합의금 지급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등 포함해서 가해자는 공제된 만큼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채권 양도 방식 한때는 자명도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 일부로 명시해서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험회사가 이자료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면 공제한 만큼 가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제3자인 보험자만 이득을 보던 것에 벗어나고자 했으나 정부 보장사업, 산재보험, 피해자 측 보험회사 등에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무관한 순수한 형사상 이루 가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과 무관하다고 합의한 경우 손해배상금 일부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고 피보험자, 즉 가해자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금과 별개인 손해방지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서에 또는 별도로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형사합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보험회사의 손해방지 비용으로 청구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명은 이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은 교통사고의 형사합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사합의금에 관해 제3자인 보험구강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는 보험에서 손해방지 비용으로 청구 가능한지 검토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게 서로 인인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가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깡철 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